여기 77쪽에 79번 보시면 우리 그 전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다 동그라미 칠래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하고 두근이라는 말이 있고 알파 베타가 나오면 뭘 구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 전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무조건 먼저 그냥 구해 놓으세요. 그냥 무조건. 합은 좀 전에 배웠지? 여기서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죠. 그 다음에 곱은 그냥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건 할 줄 알죠? 그럼 요게 이제 1번과 2번이고, 그러면 얘네들 3번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공식을 한번 써보자 얘들아. 그럼 이거는 변형 공식 기억나요? 이거는 중2 때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죠. 왜냐면 우리는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합에다가 2 넣으면 4, 곱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6 해서 정답은 얼마? 10.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우리는 현재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 알파 베타가 나오면 여러분이 직접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할 일은 전혀 없어. 무조건 합과 곱으로 만들어서 얘네 둘을 써먹어야 돼. 내가 아는 정보는 얘네 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 할까? 통분해요. 그러면 이게 분모가 알파 베타로 통분이 되면 요런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곱 마삼 합 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해돼요?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런 형태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5번, 6번 있는데 얘네들 저 웬만하면 여기 활용은 그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얘네 이런 거는 말했잖아. 알파 플러스 1, 알파에 넣어서 1 더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전개할 거예요. 전개하면 알파 베타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 얘는 여기다 또 마3 넣고 여기다가는 2 넣고 여기 1이니까 정답은 0이죠. 매번 똑같아. 사실 문제가.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혹시 이거 변형 공식 기억나니? 안 나면 안 나는 사람은 이거 하나 써놓을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변형 공식이 몇 개가 있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요거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그래서 얘는 여기 합이 2고 2를 제곱하면 4고 곱이 마3이니까 플러스 12 해서 16일 거야. 그래서 쟤를 주면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오면 왜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얘 그냥 여러분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랑 얘의 변형 공식은 알잖아. 최소한 얘랑 얘 들어가는 변형 공식이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근데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전개해서 바로 하셔도 돼. 아니면은 공식 외우고 있으면 공식대로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7번 8번을 한번 보시면 2랑 마3이 있는 거 딱 기억하시고, 그럼 얘는 이것도 통분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하면 여기에 베타 곱해지고 여기에 알파 곱해지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예요. 계속. 근데 저 위에 거 사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3번이잖아. 3번 다 구해놓지 않았니? 3번이 뭐야? 10이요. 10? 그리고 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 아까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그치? 아니면은 이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변형 공식 이렇게 후루룩 쓰면 되고. 자, 이것도 자, 8번. 야, 얘도 외우자. 세제곱 들어가는 공식.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예요. 세제곱 들어가는 공식이. 다 외울 수 있어. 얘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마3 넣고 여기다 2 넣고 그치? 그러면 여기다 2 넣으면 세제곱하면 8이고 2, 9, 2, 18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바뀌겠네. 마3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안 푼 사람은 같이 푸시고 혹시 미리 풀어놨던 사람들은 채점하면서. 자, 그 다음에 80번 보시면 그 옆에 얘네도 또 마찬가지인데 지금 80번 보시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합은 4고 곱은 5니까 자, 요 문제도 합과 곱 구해놓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옆에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시간 주면은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자. 78쪽. 자, 두 근이 특수하게 주어진 요거. 어허. 여기 뭐 써있으면 하기가 싫어. 2번 한번 볼까요?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자, 두 근의 비가 1대1에 두 근의 비가 1대1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근을 뭐로 놓지? 막 지금까지 뭐랑 뭐로 놨어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놨었죠? 근데 알파랑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랑 베타랑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안 보이지만 두 근이 1대2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나머지 하나를 2알파라고 두는 거예요. 그 위에는 얘에서는 지금 K로 하고 있거든. 근데 저는 그냥 근이니까 알파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의 합과 곱, 근등하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야. 이게 실제로 두 근이니까 자, 두 근의 합은 둘이 더하니까 3알파거든. 그게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9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알파가 3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그러니까 M이야.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두 근을 얘네 둘이라고 놨잖아. 이렇게. 근데 알파 값을 3이라고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실제 두 근은 3과 6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3, 6, 18. 그래서 알파는 요거, M값은 18. 근데 뭐 구하라는 거야? M값만 구하면 되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알파랑 2알파 놓고 합과 곱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는 84번을 한번 해볼게요. 그 옆에 있는 거 요거. 자, 84번이 이제 이런 식의 문제인데, 자, 이거에서 두 근의 비가 2대 3일 때,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다 줄 쳐봐요. 얘네 둘이 2대 3이니까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은 5알파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게 2분의 15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파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파를.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곱을 구하면 곱
얘네들의 곱을 구해보면은 곱은 2알파랑 3알파잖아. 그러니까 둘이 실제로 곱하면 6알파 제곱. 이게 A분의 C 2분의 M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해놨죠? 대입해요.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은 4분의 9가 될 거야. 그러니까 6 곱하기 4분의 9가 2분의 m이 되는 스타일이니까 약분하면 2, 3 2분의 27이 2분의 m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은 27이다. 이렇게까지 구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무조건 몇 대 몇이다 라고 하면 뭐 5대 4야. 그럼 5알파 4알파 6대 7이야. 그럼 6알파 7알파 한 다음에 합한 거 곱한 거 해서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7번 한번 볼게요. 저랑 자, 2차 방정식 요거에서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이번에는 실제 두근의 차를 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두근의 차가 1이라는 건 실제 두근이 뭐 하나가 5면 하나가 4야. 하나가 0이면 하나가 1이야. 두근의 차가 1이어야 되니까. 누가 큰지는 몰라요. 상관없어. 그러면 무조건 두근의 차가 1이면 하나를 알파라고 하시고 하나 무조건 알파야 앞으로.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둘 거냐면 1 차이 나게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세요. 얘들아, 근데 물론 이거 마이너스 1로 해도 돼. 하나가 알파면 하나 알파 마이너스 1로 해도 돼. 그러면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 플러스 1로 하면 얘가 큰 거, 얘가 작은 거.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왕이면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금방 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 또 똑같이 할 겁니다. 합은 항상 문제 푸는 구조가 똑같을 거예요. 합은 얘네 둘 더한 거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실제 두근의 합이, 그리고 그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n-2죠. 그럼 여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랑 얘를 곱한 거니까 이거예요. 둘을 곱한 게 a분의 c니까 이게 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알파가 두 개니까 당연히 m도 두 개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걸 요 합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을 하면, 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마3 넣으면은 마6, 마5 이렇게 되고,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알파가 2라면 2 넣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m 값은 7 이렇게 해서 m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7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두근의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또 89번에 요 문제 한번 보자. 여기서는 두근이 다른 근에 이번엔 2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래. 항상 하는 방법은 똑같죠.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을 이번엔 2알파라고 할 겁니다. 2배니까 2 플러스 2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똑같아. 합은 실제로 합하고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m이죠. 합. 그 다음에 곱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2알파 제곱은 16이야. A분의 C니까. 그러니까 결국 알파 제곱은 8이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이해되네? 자, 두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한 거야. 두근의 합, 얘랑 얘랑 합한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m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 루트 2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 저랑 배운 게 뭐뭐뭐 있냐면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두근이 주어져. 알파 베타라고. 그러면 이제 합과 곱을 우리가 구하는 거야. 합도 구하고 곱도 구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뭐 얘네를 전개한다든지 세제곱을 한다든지 등등등의 뭔가 그런 것들을 구해내고, 그 다음은 두 근의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을 뭐라고 놓고 풀 거냐에 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놓고 푸는 거는 만약에 두 근의 B가 주어지면 몇 K 몇 K, 여기선 제가 알파라고 두고 했어요. 차가 주어지면 실제로 빼거나 더하면 되고요. 배가 정해지면 뭐 3배다 그러면 알파 3알파 이렇게 두고 결국은 계속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 두 근의 합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의 두 근의 합,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79쪽까지 다 하시고, 제가 안 한 거 채점까지 하시고 다 했으면 다 했다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까요? 그래. 그래서 여기 두 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방식을 좀 거꾸로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은 5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은 4구나 라고 배웠지. 이걸 거꾸로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초에 이렇게 주면 두 근의 합은 5고 곱이 4라면 x제곱 5니까 부 반대로 쓰고 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자.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 대신 지금 제가 막 했던 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3인데 라고 하면 똑같이 하긴 하되 가로치고 3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을 분배해 주긴 해야 돼요. 이해돼요? 나중에 3분의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 그냥 얘 먼저 하고 나중에 3 분배하는 걸로. 이해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로 한번 해보자. 2번하고 3번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면, 야, 근이 2하고 3인데 이걸로 한번 2차 방정식 구해보자 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5, 그치? 곱은 6 딱 써놓고 이거 문제가 최고차항 개수는 1이죠? x제곱의 개수는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리고 참고로 이거 는0 꼭 써야 돼. 는0을 안 쓰면 방정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얘로 얘는 두 근의 합은 2분의 4니까 2, 곱은 4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쓸 때는 x제곱 합에는 도 반대로 가고 곱에는 그냥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명 시켜봤는데 갑자기 혼자 친절하신 어떤 분이
여기까지 딱 쓴 다음에 아씨 이거 4를 곱해야 되겠구만 하고 여기다 4를 곱해서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예쁘긴 한데 그렇게 쓰면 틀려. 이 문제에서만. 그렇게 하면 x제곱의 개수가 4가 되잖아. 여기선 x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냅둬야 됩니다. 그냥.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옆에 것도 잠깐 보자. 옆에 거 여기 이렇게 I 나오는 애들. 자, 9번 10번을 잠깐 보시면 자, 9번하고 10번은 두근의 합이 그러니까 항상 옆에다 이걸 써야 돼. 암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합은 0. 자, 곱은 7, 7에 49인데 마이너스 7, 7에 49 I 제곱이니까 그냥 49. 그래서 x제곱 합이 0이니까 x는 없어. 그 다음에 플러스 49는 0.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저 49가 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49가 됐기 때문에 루트 씌워서 i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둘을 합하면 2, 합은 2, 곱은 i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1, 2, 합도 2, 곱도 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무조건 합은 부호 반대로 가고 곱은 그대로 쓰고 는 0 써주면 끝.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92번 잠깐만 볼게요. 옆 페이지에 92번까지만 한다고 했어. 자, 92번은 잠깐 칠판 봐봐 얘들아. 92번이 너네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두근인데 여기 두근의 합과 이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다 그냥 개무시하시고 여러분이 문제 나온 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5다. 이걸 이용해서 그러고 이제 이 방정식은 끝이야. 이 방정식은 우린 앞으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건 뭐냐면 얘랑 얘를 두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면 아까 항상 말했죠. 합과 곱을 써야 된다고. 합, 곱 이렇게 써놔. 그러면 실제로 얘랑 얘를 합하는 거야. 2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지 합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저거의 근인데 왜 근이 왜 또 저 안에 들어가지? 얘 무시하세요. 그냥 또 다른 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해. 나한테 이 두 가지 주어지고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거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실제로 합은 6인 거고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는 5라고 했으니까 곱은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문제로 따지면은 합이 6이고 곱이 20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이것도 최고차원 계수 1이야? 뭐야? 쉬운 거밖에 없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합이 6이니까 플러스 20은 0.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겠죠? 좀 복잡한 걸 하면 될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4번 볼게요. 잠깐 4번. 4번 같은 경우가 웃긴 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가 헷갈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얘랑 얘를 근으로 하재. 얘랑 얘는 아까 맨 처음에 주어졌던 거의 합과 곱이잖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새로운 거야. 그냥 다. 어쨌든 합은 3이고 곱은 5니까 합과 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과 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 5를 두 근으로 해서 네가 방정식 만들어봐 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얘들은 합하면 8이고 곱하면 3, 5, 15죠. 그러니까 합과 곱을 또 합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꼭 합과 곱을 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주었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나머지도 여기 7번 같은 거 잠깐 봐봐. 7번도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를 두 근으로 하랬잖아. 그럼 얘네를 두 근을 합쳐보고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형 공식 요 전전장에서 하는 거 배웠잖아, 그치? 합한 거 얘네 둘 이용해서 구하고, 곱해보고, 곱한 거 얘네 둘 이용해서 해보고, 그 다음 걔네 둘로 방정식까지 만드는 것까지. 자, 여기 92번까지만 하시고 채점하시고 쉬세요. 92번까지만 하시고.